아침 햇살이 병원 복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대식의 마음만은 깊은 겨울처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그는 혼자서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종양의 크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대식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사형선고처럼 그의 가슴 깊숙이 박혀들었죠. 대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가족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대식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가장으로서 마지막까지도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무철과의 법정 분쟁으로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는 더욱이나요. 병원을 나선 대식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평소라면 30분이면 도착할 집까지의 거리가 오늘은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길가의 상점들,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대식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석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석진아, 너 여기 왜? 대식은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색과 떨리는 목소리를 석진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아프세요? 석진의 예리한 질문에 대식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받으러 왔다가. 하지만 석진은 이미 아버지의 손에 들린 진료 차트와 처방전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석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석진이 떨리는 손으로 대식이 떨어뜨린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종양 정밀 검사 안내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석진아. 대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겠다는 절망과 충격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아프신 거예요?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해숙의 생일 가족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순히 피곤해서 일찍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큰일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석진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더 정밀하게 검사해봐야. 대식이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석진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최근 며칠간의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석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해숙 엄마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석진아, 너 아빠 어디 있는지 아니? 무철이가 아빠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해숙의 다급한 목소리에 석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도 모자라 이제는 법적 분쟁까지 겹친 것이었거든요. 엄마, 지금 아빠랑 같이 있어요. 곧 집으로 갈게요. 석진은 통화를 끊고 대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이전보다 훨씬 더 축 처져 보였어요. 40년 친구와의 법정 다툼과 건강 악화라는 이중고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저희가 몰랐던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석진의 말에 대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석진아, 아빠가 너희들한테 실망스러운 아버지였을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질문에 석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석진이 대식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병원을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부자의 뒷모습은 어느 때보다도 쓸쓸하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석진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려야겠어. 무철 아저씨든 누구든 아버지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겠어. 하지만 석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철의 복수가 얼마나 치밀하고 냉혹한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친구들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여보세요? 대식 씨? 해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식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미 서너 번째 시도였지만 계속 연결음만 무기력하게 울릴 뿐이었죠. 해숙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작은 원룸에서 초조하게 방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미진아, 내 아빠한테 또 전화해봐. 해숙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미진의 표정도 어머니 못지않게 어두웠어요. 엄마 아빠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걸 어떡해요. 분명히 무철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미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앞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바로 그때 해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석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석진아, 너 아빠 어디 있는지 아니? 해숙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아빠랑 같이 있어요. 그런데 석진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 너머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한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중에 집에서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지금은 석진아, 엄마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인지 지금 당장 말해. 해숙의 다그치는 목소리에 석진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다니고 계셨어요. 그 한마디가 해숙의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해숙은 전화기를 꽉 쥔 채 말문이 막혔어요. 병원? 왜? 어디가 아프신데?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석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숙은 전화를 끊고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여자의 눈빛에는 같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미진아, 내 아빠가 아프시다는데.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에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거든요. 엄마, 설마 아빠가 무철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난 건 아니겠죠? 미진의 말에 해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무철에 대한 분노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나쁜 놈이 어떻게 40년 친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수가 있어? 해숙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만약 대식이 정말 크게 아프다면, 그리고 무철의 소송으로 당첨금까지 잃게 된다면. 미진아, 우리 어떡하지? 해숙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당첨금도 무철이한테 빼앗기고 내 아빠마저 아프시면 우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져.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미진이 문을 열자 배달기사가 등기우편을 내밀었어요. 김대식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지금 안 계신데요. 그럼 가족분이 대신 받아주시면 됩니다. 미진이 우편을 받아보니 발신인이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거. 해숙이 급히 다가와 우편을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서류를 본 순간 두 사람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민사소송 접수 통지서. 무철이 정말로 대식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미진아, 이제 정말 끝이야. 해숙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병과 법적 분쟁, 그리고 당첨금을 잃을 위기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엄마, 우리 아빠한테 빨리 연락해서 남은 돈이라도 빼내야 해요. 미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그래, 그래야 해. 무철이가 우리 돈까지 다 가져가기 전에. 해숙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대식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한편 같은 시각 미진의 집에서는 광식이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언제 오시지? 광식이 혼자 중얼거리며 시계를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돌아왔을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진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광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어. 미진이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데 게다가 무철 아저씨가 아빠를 고소했대. 뭐? 장인어른을 고소했다고? 광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무철을 존경해왔던 터라 더욱 충격이 컸어요. 그럼 우리 당첨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아마 다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미진의 말에 광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당첨금이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미진아, 그럼 우리 지우 교육비는 어떡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빠가 아프시다는데.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도 돈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미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숙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미진아, 내 아빠한테 연락해서 은행 가자고 해. 남은 돈 다 빼내야 해. 전화 너머 해숙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하지만 아빠 상태고 뭐고 없어. 무철이가 우리 돈 다 가져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해숙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들으며 미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걱정되지만 동시에 가족의 미래도 걱정됐거든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아빠한테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미진은 광식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같은 불안이 가득했어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가족들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무철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굳어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40년 우정 따위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한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죠. 한무철 씨, 정말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신 건가요? 담당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그도 이렇게 냉정한 고발인을 보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친구나 가족 사이의 분쟁이라면 어느 정도 감정의 여지를 두기 마련인데 무철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합의요? 무철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배신한 놈과 무슨 합의를 하라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배신감은 마치 얼어붙은 용암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 사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경찰관이 다시 한번 중재를 시도했지만 무철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오해요? 하하. 무철이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서늘한 분노만이 있었습니다. 제 복권을 훔쳐서 수십억의 당첨금을 가로챈 게 오해인가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제 건물까지 차지하려던 게 오해인가요? 무철의 날카로운 반박에 경찰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철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한무철 씨, 그럼 정말로 끝까지 가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김대식이란 놈이 감옥에 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무철의 단호한 대답에 경찰서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서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석진이 대식을 부축하며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천천히 걸으세요. 석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민원실까지 들렸습니다. 무철은 그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무철과 대식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40년 친구였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전쟁터처럼 차갑고 살벌했어요. 대식의 얼굴은 병원에서 받은 충격과 피로로 창백했지만 무철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철아. 대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철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무철은 대답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대식을 훑어볼 뿐이었어요. 대식 씨, 이렇게 나오시는군요. 무철이 일어서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서까지 오시다니 혹시 자수하러 오신 건가요? 무철아, 우리 대화 좀 하자. 40년 친구잖아. 대식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무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40년 친구요? 그 40년 동안 당신이 날 어떻게 속여왔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무철의 날카로운 말에 대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진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무철 아저씨,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석진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시면. 건강이 안 좋다고요? 무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건강 핑계대고 죄를 안 짊어져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석진 씨, 당신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무철의 차가운 질문에 석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도 아버지의 구체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제 복권을 훔쳐서 수십억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제 건물까지 빼앗으려 했어요. 이게 40년 친구가 할 짓인가요?
무철의 말에 석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석진이 대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대식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진아, 아빠가 잘못했다. 대식의 인정에 석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평생 정직하다고 믿어왔던 아버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무철 아저씨, 저희 아버지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무철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럼 제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아내와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렸을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무철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경찰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무철아. 대식이 다시 무철을 불렀지만 무철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김대식 씨, 법정에서 봅시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무철이 민원실을 나가려는 순간 대식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무철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40년이 그렇게 가볍더냐? 무철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40년이요? 그 40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김대식 씨, 당신은 제게 친구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이었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무철은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대식과 석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아버지. 석진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식의 어깨는 이전보다 훨씬 더 축 처져 있었어요. 석진아. 아빠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대식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경찰서를 나온 무철은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한무철입니다. 김대식 관련 건 끝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 어떤 합의 제안이 와도 거절하세요. 무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추적도 철저히 해주세요. 한 푼도 숨기지 못하게 말이에요. 전화를 끄는 무철의 눈빛에는 복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우정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이었어요. 카페 민들레의 한적한 2층 테라스에서 아진과 동민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아진의 표정만은 어둠에 가려진 것처럼 무거웠어요. 아진 씨, 커피 식어가는데 안 마셔요? 동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진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진은 커피잔을 바라보기만 할 뿐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민 씨, 죄송해요. 요즘 집안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아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과 무철과의 법적 분쟁, 그리고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아진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동민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아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상황을 고려해 계속 미뤄왔거든요. 사실 아진 씨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동민의 말에 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진지한 톤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제주도 말이에요. 동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친구가 제주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새로운 셰프를 찾고 있어요. 아진 씨만한 실력자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제주도요?